안녕하세요. 고윤기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이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 이 법이 생겼고 우리가 왜 이 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강의는 그냥 이 강의만 듣고 복습 없이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냥 수업을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도록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제 복습하는 것도 사실 꽤 힘이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드리는 강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게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 6가지 목차 이전에 개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법 적용 대상,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그 다음에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 운영, 그 다음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이고요. 특히 제1강에서는 이제 법이 제정된 경위라든지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고 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모든 법을 다 배우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요한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법들을 보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제정 목적이라든지 제정 경위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알고 법을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굉장히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엄청 파고들어서 학자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관인데요. 자, 제정 이유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해선 한 통제, 그리고 부패 유형에 대한 통제는 결국 이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죠. 가족 채용의 비리라든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 예우 금지, 이런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제 부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불신이 이제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의 차원으로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자.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OECD 수준에 맞는 공직자 윤리 확립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OECD 가입국이고,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이제 행동 강령으로 통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행동 강령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규제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재 수단이 이제 징계로 한정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그리고 이제 처벌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공무원 행동 이제 강령이 특히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도 이제 권익위에서 나온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 자, 공무원들이라면 다 익숙하시죠? 소위 김영란법이죠. 이게 2016년 9월에 시행이 됩니다. 벌써 이게 시행된 지 5년이 됐어요. 제가 이 법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다른 기관 위탁받아서 한번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례 강의만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몇 시간 뭐 소요될 정도로 지금은 쌓인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제 제한이 있어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반영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계 때문에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올해 제정이 됐고 시행은 1년 후인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고요. 하지만 지금 모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 관련한 교육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장표가 되게 간단한데, 자, 법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지금 1년의 기간이 있죠. 아직 지금 예전에 이런 법 또 있었죠. 김영란법. 자, 청탁금지법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이 기간 동안 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이 바뀌는 것보다 이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많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손을 봐야 될 경우가 많은 경우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시행 때까지 시간을 버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당연히 법률이 될 것이고요. 아직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손대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인 틀에서는 바뀌기 거의 어렵다고 제가 지금 보여지고요. 국민들 눈이 있고 법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만들 때까지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이 법도 눈이 무서워서,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듣고 나서요, 나중에 시행령 나오면 이제 관련 자료집들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뭐 따라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적용 대상이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법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 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 적용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두 가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보세요. 국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에요. 청탁금지법도 그렇죠. 근데 청탁금지법은 특이하게 언론사 사립학교가 들어갔죠. 그 청탁금지법 만드신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님께서 예전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언론사를 여기 법에 넣으신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사를 이제 좀 통제하려는 목적에 이 부분을 넣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 적용 대상에서는 이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제외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 번쯤 일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오늘 기억을 하셔도 이 강의에서 기억을 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이거 2011년 1월 기준 이거 내년이면 바뀔 거고 이 뭐 몇 개에서 공직자 몇 명 이런 거 기억해서 뭐 할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강의하면서 뭐 강의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고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기 제가 표시한 언론사 사립학교 제외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공직자나 공직자에 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법 적용 대상, 뭐 헌법기관들 있죠. 헌법기관, 뭐 헌법기관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헌법에서 언급한 기관들이에요. 헌법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전에 함부로 못 없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른 기관이고, 그다음에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있고, 각 공립학교죠. 사립학교 제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사랑 사립학교법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법 적용 대상 중에 공직자. 뭐 공직자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일 테고요.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반공립학교. 그리고 이 공직자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들어갈 테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거 듣고 잊어버리세요. 뭐 국가공무원의 구분 이거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게 오늘 이거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은 부분도 있지만 한 번 정도 들어두시면 뭐 기억 옛날에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에 있든지 간에 기억 새록새록 하실 거니까 한 번 정도 듣고 잊어버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일반직, 특정직, 뭐 특정직이 뭐 법관, 검사 이런 부분들 있죠. 그다음에 정무직은 주로 선거. 그다음에 별정직은 뭐 비서관, 비서, 보좌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법 적용 대상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뭐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뭐 사법연수생 지금은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곧 이제 없어질 거고,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뭐 공중방역수의사, 그다음에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직에 있으면 해당된다라는 거죠. 다만 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근로계약으로 신문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점 하나 정도 유의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1강에서 하는 부분들은 진짜 개관입니다. 개관이고 이런 틀로 있다. 이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1강은 최대한 짧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자, 여기 보시면 기관장 외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 상임 및 비상임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은 직원 당인 포함, 그 다음에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용역, 도급계약 불포함. 예를 들어서 뭐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 책임자. 주로 외부에 도급 많이 주죠. 외부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세콤. 그 다음에 뭐 그 청소 같은 것들을 외부 용역으로 주기도 하고, 시설관리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뭐 공공기관 법 적용 대상으로 봐주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그리고 파견 직원도 경우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 파견 직원도 이제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공무를 수탁받아서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게 예외적으로 될 수 있어서 이 법 적용 대상은 사실은 이제 명확히 공무원이 아닌 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이 돼서 과태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다 라고 되면 이 적용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다툴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명확히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 직원들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못 다투겠죠. 자, 이번에는 교직원들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사립학교는 제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각 교육법, 그다음에 학교장, 교원, 직원, 그리고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다만 이제 학교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빠지겠죠. 똑같아요.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구내식당 운영, 이 사람들까지 다 묶어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너무 과하잖아요. 자, 아까 제가 법 적용 대상 처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법 적용 대상에 해당이 외에 있으면 이 법을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걸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이 법 적용이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언론사 사립학교 법 적용 대상 아니다. 두 번째, 용역이나 도급 계약, 예를 들어 청소 경비 업무 체결한 경우는 법 적용 대상 아니다. 세콤 같은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